네, 안녕하세요. 임상영양사 김초롱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대장암 환자가 주의해야 할 식습관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대장암 치료 시기별로 식사 관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식사 관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하시는 질문 몇 가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대장암 치료 방법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수술, 방사선, 항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치료 시기별로 식사 관리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수술 직후, 수술 1개월 이후 항암, 방사선 치료 시로 나누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치료 중 영양 관리는 기본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질병의 이환율, 사망률, 치료 효과, 그리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암 환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평소 식사 섭취량을 잘 유지하시고 혹시 치료 중에 증상이 있다면 적절하게 대처하시고 체중을 유지하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체중을 영양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지표 중 하나로 말씀드리는데 심한 체중 감소, 단기간에 3kg, 5kg, 10kg 이렇게 확확 빠지는 것은 식사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거나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주기적으로 체중을 측정해 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수술 후 식사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절제하기 때문에 수술을 통해서도 장벽이 부어있을 수 있고 일부 식품의 부정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직후에 영양관리 어떻게 하셔야 되나 키포인트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단계적으로 식사 이행하시는 거, 그다음에 체중이 많이 빠지지 않도록 수술 초기에 유지해 주시는 거, 그리고 수술 후 회복 도와주기 위해서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 꼭 챙기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저잔사 식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저잔사 식사는 이름만 보면 잔사를 좀 줄인 식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잔사가 그럼 뭐냐, 우리가 음식을 먹고 이 음식의 소화흡수가 다 되고 그리고 나서도 장에 찌꺼기로 남을 수 있는 것을 잔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저잔사 식사를 통해서 잔사를 줄인 식사를 통해서 대변의 양을 줄여 장에 좀 휴식을 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단계별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서서히 조금씩 단계적으로 식사를 이행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수술 직후에는 금식하시다가 물을 좀 드셔보시고 미음, 죽, 밥 이런 식으로 이행해 나가십니다. 잡곡은 식이섬유가 많아서 또 잔사를 많이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 한 달 정도 이후 권장드립니다. 미음 식사는 아무래도 수술하시고 나서 드시는 첫 식사이기 때문에 위장 자극을 좀 최소화하는 게 목표가 되겠고 저희 병원에서도 미음이나 물김치 국물 정도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음을 잘 드시면 이제 죽으로 넘어가게 되겠고 죽을 드실 때 보통 식사가 나오면 한 끼에 나오는 식사 다 드시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100% 다 먹겠다라기보다는 이제 조금씩 천천히 시도해 보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부드럽고 소화하기 쉬운 음식들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 보통은 식사를 이제 수술하시고 나서 죽을 드시다가 많이 퇴원을 하십니다. 밥까지 넘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그러면 죽에서 밥으로 넘어가는 시점은 언제냐? 집에 가셔서도 죽을 좀 여기 드시다가 밥으로 넘어가시는데요. 죽 한 공기를 내가 한 끼 안에 편안하게 다 잘 먹었다, 소화나 흡수도 다 괜찮았다 라고 한다면 그때 좀 밥으로 넘어가 볼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죽 한 공기에서 밥 한 공기를 이렇게 뚝딱 넘어가시기보다는 죽이랑 밥 사이에 있어요. 진밥으로 먼저 한 3분의 1부터 반 한 공기 이런 식으로 양을 늘려보시면 좋겠고 진밥을 잘 드셨다 그 다음에 이제 쌀밥으로 역시나 3분의 1 반 한 공기 이런 식으로 양을 늘리시면 되겠습니다. 배추김치처럼 매운김치 언제 먹을 수 있어요?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밥 드실 때 드시는 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밥 정도 드실 때 좀 헹궈서 드셔보시고 밥 드실 때 드셔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30분 이상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만 보면 굉장히 쉽지만 수술 전에 식사를 굉장히 빨리 하셨던 분들은 수술 후에도 여전히 빨리 드십니다. 네,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수술 전만큼 소화나 흡수가 많이 편하지는 않을 수가 있는데 꼭꼭 씹어 드시는 과정에서 음식물이 잘게 분해가 되고 식분비가 되면서 1차적으로 입에서 소화가 제일 먼저 일어납니다. 입에서 아무래도 꼭꼭 씹어 주시면 밑에서 조금 더 편하게 소화흡수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매끼 어육류찬을 한두 가지 꼭 챙겨서 드시도록 하는데 수술 후 회복 도와주는 식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육류찬은 이제 고기나 생선, 두부, 계란 종류들이 좀 해당이 되겠습니다. 대신 이렇게 결체 조직이 많거나 힘줄이 많은 부위, 조개처럼 이렇게 끝까지 잘 안 씹어지는 것들은 혹시 잔살을 많이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제한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부드러운 것들 위주로 먼저 챙겨보시도록 합니다. 네 번째로 채소 반찬은 부드러운 채소로 과일의 씨나 껍질을 제거하고 드시도록 하는데요. 섬유소가 많은 질긴 채소들 예를 들어보면 샐러리나 미역, 줄기, 무청, 시래기 같은 것들 씹어도 그 섬유질이 계속 입안에 돌아다니고 더 이렇게 단단해지고 하는 것들은 혹시 잔살을 많이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좀 제한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익힌 부드러운 채소 예를 들면 가지나 호박, 무나물, 버섯볶음 등 좀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챙겨보시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탈수나 변비 예방을 위해서 하루 8잔 내지 10잔의 충분한 수분 섭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있는 4가지 식품들은 수술 직후에 좀 장을 자극할 수 있는 음식으로 주의가 필요한데요. 소화하기 어려운 식품으로는 찰떡이나 곶감, 바나나 등이 있을 수 있고 변을 묽게 하는 식품으로는 자두 주스나 이제 아이스크림, 지방이 많은 식품들, 설사했을 때는 여기 있는 식품들을 좀 주의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섬유질이 좀 많은 것들은 잡곡밥, 쌈밥, 질긴 채소들이 있고 양념이 강한 음식은 아무래도 수술 초기에 수술 부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대장 수술과 같이 장로 수술 겸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소장 끝에 회장으로 만든 회장류는 장로 배출물이 많이 묽을 수 있고 소화나 흡수 기능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장로가 대장에 위치한 결장부의 경우에는 정상편 형태를 유지하고 소화 흡수 기능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회장류의 경우에는 크게 2가지 배출량이 좀 많은 것과 장로에 막히는 증상을 좀 주의하시도록 하는데 배출량이 많다는 건 아무래도 내 몸에서 이제 수분 포함해서 많은 것들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보충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8잔 내지 10잔의 수분 섭취해 주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식사 중간중간에 물을 많이 드시면 아무래도 소화액이랑 섞여서 소화가 잘 안 되거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식사 전 30분은 좀 피해서 드셔도 괜찮겠습니다. 지나치게 단 음식 같은 경우에는 단 음식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주변에 물을 끌어당기면서 또 상투성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서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흰쌀, 흰빵, 삶은 감자 등이 권장될 수 있겠습니다. 장류에 막힌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완전히 소화되지 않을 수 있는 음식들을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장류의 경우에는 이제 장류에서 변비나 냄새, 가스 차는 증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변비가 있다라고 한다면 적절한 섬유소, 과일이나 채소들 권장하고 여기에 수분 섭취가 같이 병행되어야 되겠습니다. 껌을 씹거나 빨대를 이용하는 습관을 통해서 공기를 많이 들이마시게 되므로 가스 차는 증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습관은 좀 주의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요 밑에 보시면 냄새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 가스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이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음식들을 다 드시지 않도록 적어드린 것이 아니라 다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 평소보다 내가 오늘 유난히 냄새가 좀 나는 것 같다 아니면 오늘 유난히 가스가 좀 많이 차는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이 중에서 많이 드셨던 음식은 없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증상이 불편하다면 줄여나가시는 쪽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수술 1개월 이후에 식사 관리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단백질을 포함한 균형 식사를 권장을 드리고 건강한 체중 유지하시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때부터는 식이섬유소를 조금씩 늘려보시도록 하는데요. 식이섬유소는 과일이나 채소, 잡곡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채소는 매기 2접시 이상 좀 충분히 드시도록 하는데 이 2접시라고 말씀드리면 집에 있는 큰 접시 생각하셔서 어떻게 다 먹어 하시거든요. 근데 엄청 큰 2접시가 아니라 저희 병원에서 드리는 한 종지를 한 접시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해 다양한 식품 골고루 드시는 것. 그다음에 아무래도 한 달 정도면 식사가 많이 회복되다 보니까 또 예전처럼 과식하시는 경향이 또 보이는데 규칙적인 식사 및 과식은 좀 피해 주시도록 하고 맵기 어류차 한두 가지 여전히 필요하겠습니다. 유제품을 한두 잔 정도 드시도록 권장을 드리는데요. 유제품 같은 경우에는 대장 관련해서 감소 요인으로 제시가 되기도 했고 칼슘도 풍부하기 때문에 한두 잔 정도 드셔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혹시 우유 드셨을 때 설사하시거나 속이 부글부글해요, 불편해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우유 속에 유당이라는 성분이 잘 소화가 흡수가 되지 않았을 때 있을 수 있는 증상들인데 그럴 때에는 이제 두유나 요플레로 바꿔 드시거나 시중에 소화가 잘 되는 우유, 속 편한 우유처럼 유당이 좀 분해된 제품들을 이용해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세 번째로 항암 방사선 치료할 때 영양관리 어떻게 하셔야 되나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식사 섭취량이 많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평소 식사량을 잘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체중 유지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에 잘 대처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위생관리에서는 손위생뿐만 아니라 뭐 식기류 위생 그 외에 나름식은 주의하시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회나 육회, 젓갈, 게장, 생굴 등 어육류이면서 나름식인 것들은 다 익혀서 드시도록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항암 방사선 치료하는 중에 면역이 떨어진다면 또 감염의 우려도 있고 잘못 드셨을 때 설사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는 항암 치료할 때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섭취량이 좀 많이 줄어들면서 영양불량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증상 부작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셨으면 좋겠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입맛이 없다, 식욕 부진이다 라고 했을 때는 특별한 식사 제한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식사 시간에 구애받으실 필요도 없고 먹고 싶을 때마다 좋아하시는 음식 위주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보호자분들이 저에게 많이 말씀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집에 가면 저염식 할 거예요 또는 기름 전혀 안 쓸 거예요 말씀 주시는데 입맛 없을 때 싱겁게 드시면 더 잘 드실까요? 못 드실까요? 더 못 드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입맛에 맞게 간이나 양념은 좀 적절하게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또 조리법을 조금 적은 양으로도 열량을 보충할 수 있게 또는 일품 요리를 이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장어덮밥이라든지 샌드위치를 드실 때 이 안에 뭐 계란이라도 같이 넣어서 야채라도 같이 넣어서 드신다든지 파스타 형태를 드실 때는 미트볼 같은 거라도 같이 놓고 드시는 형태의 추천드립니다. 근데 그래도 식사를 잘 못하신다, 여전히 양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환자용 식품을 좀 이용해 보시도록 하는데요. 음식을 드시는 게 어렵거나 영양 보충이 필요한 경우 식사 대용 또는 간식으로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액상이나 파우더 푸딩, 그리고 열량 단백질 보충 파우더 제품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고 액상 같은 경우에는 구수한 맛, 단호박 맛, 딸기 맛 등 다양한 맛이 있으므로 원하시는 맛으로 선택해서 드셔도 좋겠습니다. 파우더는 물이나 우유, 두유, 액상용 환자식품에 섞어서 드실 때 이렇게 죽으로 변하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참고로 이 액상형 한 캔을 드시는 게 식사량이랑 비교해보면 밥 3분의 1공기, 어류찬 한 찬, 채소찬 한 찬 드시는 게 요 한 캔 드시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식사 잘 못하시거나 입맛이 없거나 체중이 많이 빠지거나 했을 때 식사 거르지 마시고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 자체로도 맛있어서 잘 드시는 분이 있는 반면 나랑은 좀 잘 안 맞아 맛이 없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좋아하시는 과일이나 단호박, 고구마 같은 것을 갈아서 쉐이크 형태로 이용해 보시거나 이렇게 호떡 믹스 가루에다가 물 대신에 이용을 하셔가지고 반죽으로 이용해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으로 혹시 메스껍거나 구토 증상이 있을 때에는 일단 증상이 심하다라고 한다면 무리해서 식사하지 않고 잠깐 쉬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너무 공복 상태가 오래 유지가 돼도 메스꺼움이 오히려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라앉았을 때는 내가 조금 더 잘 챙겨 먹어야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좀 편하게 드시는 음식들이 아무래도 냄새가 덜 나는 음식들인데 예를 들면 토스트나 크래커나 뭐 요거트, 누룽지처럼 좀 구수하고 바삭 단백 시원한 음식들을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끼 식사량을 줄이고 하루에 5번, 6번도 좋습니다. 좀 소량 자주 나눠 드시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겠고 식후 바로 눕기보다는 기대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으로 기름진 음식이나 너무 향이나 양념이 강한 음식들은 더 메스꺼워하실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입안이 좀 많이 헐거나 따갑거나 이런 구내염 증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식사 전후, 간식 먹기 전후에 입안을 좀 헹궈서 청결히 유지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수분이 많은 음식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편하게 드시는데 영양죽이나 스프, 계란찜, 카스테라, 복숭아 이런 것들을 이용해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영양 보충 음료를 통해서 보충하셔도 좋겠습니다. 과일 같은 경우에 산도가 높은 과일, 예를 들면 오렌지, 파인애플, 레몬, 토마토 이런 것들은 입안 많이 헐어있을 때는 더 자극이 되고 또 잘 못 드시는 경우가 많아서 좀 부드러운 수박, 배, 복숭아, 바나나 같은 과일을 이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설사 증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수분입니다. 그러니까 설사하는 것은 내 몸에서 물이 많이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보충이 필요하고 탈수 예방하기 위해서 2시간마다 한 컵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소화되기 쉽고 부드러운 음식들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변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혹시 드시는 양이 너무 적어도 변 만들어질 게 없기 때문에 변비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서 일단 충분한 하루 식사량을 유지하시는 것이 먼저 우선이 되겠고 식사량은 잘 유지하고 있다. 그래도 변비다라고 한다면 섬유소, 과일이나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섬유들을 좀 늘려보시도록 합니다. 섬유소를 늘리면 변양이 늘어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변양만 늘어나면 안 되겠죠. 얘가 물컹물컹 잘 나오려면 수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분 섭취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식후 가벼운 산책이나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장 운동이 되므로 이런 것들은 변비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장암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식사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관련된 식사 요인으로 이제 한국인의 대장암이 취약하다, 또 예방 위해서 식습관을 바꿔야 된다라는 기사들도 많이 나와 있고 접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은 세계암 연구기금에서 제시한 내용인데 대장암 관련해서 식품, 영양, 신체 활동과 관련한 요인들을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크게 대장암 관련하여 감소 요인, 증가 요인으로 나누고 있고 그 중에서도 확실하고 좀 가능한 근거들을 살펴보면 증가 요인으로 제시된 것들은 가공육이나 알코올, 그다음 체지방, 부분 육류를 제시를 하고 있고 감소 요인으로는 신체 활동, 그다음에 전복, 잡곡류, 식이섬유, 유제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이제 치료가 다 끝나고 나서 식사 관리는 일단 규칙적으로 골고루 다양한 식품 드시는 걸 기본적으로 하시면서 섬유소 섭취를 좀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채소는 몇 개 한 2접시 정도 이상 넉넉하게 쌀밥보다는 잡곡류를 선택하시면 좋겠고 과일은 식사 사이에 한두 번 정도 챙기신다면 식이섬유소는 좀 충분하게 드실 수 있겠고요. 기름기 많은 육류, 가공육, 절임식품 이런 것들보다는 좋은 소, 돼지, 닭, 오리, 다른 안전한 그것을 먼저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주 체력에 맞는 꾸준한 운동 필요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체지방이 증가 요인으로 제시가 되기도 했고 적절한 체중을 잘 유지하시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표준 체중이란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적절한 체중을 말합니다. 남자냐 여자냐 키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여기 예시를 보시면 표준 체중은 키를 미터로 환산해서 제곱한 것에 남자는 22, 여자는 21을 곱하는 경우에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키가 160인 남자다 그러면은 1.6 곱하기 1.6 곱하기 22를 했을 때 나의 키에 맞는 표준 체중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체중만 딱 정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는 다 정상 범위로 요 범위 내에 체중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체중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균형식이랑 적절한 열량 드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균형식을 말씀드릴 때 이 자전거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곡류, 어류류, 채소, 우유, 과일 이렇게 5가지 식품군으로 나누고 있고 각각의 식품군에서 양을 같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 곡류군은 이제 주식이 되는 것들 주로 밥, 빵, 감자, 고구마 등이 해당이 되고 매일 2번에서 4번 정도 섭취하도록 말씀드립니다. 고기, 생선, 두부, 계란처럼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어육류는 매일 3, 4회 정도, 채소는 몇 끼 2가지 이상으로 이렇게 식사를 구성하시고 과일이나 우유를 하루에 한두 번 정도 간식으로 챙기시면 좀 골고루 챙기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채소나 과일을 드실 때는 되도록이면 다양한 색깔로 예쁘게 놓고 드시도록 말씀을 드리는데 이 색깔마다도 영양소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함께 균형적인 식사를 예시로 좀 보여드리면 여기서 곡류군에 해당하는 건 밥이 되겠죠. 근데 밥만 먹어야 될까요? 이 안에 있는 식품군들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밥 대신에 밥 먹기 싫다라고 하시면 빵이나 면이 와도 괜찮고 다른 감자나 고구마를 대신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어육류군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생선 그리고 두부나 조개가 좀 해당이 되겠는데 마찬가지로 생선 싫다 하시면은 육류나 계란으로 바꿔 드셔도 괜찮습니다. 채소는 이렇게 다양한 색깔로 예쁘게 넣고 이용하시면 좋겠고 이렇게 곡류, 어류류, 채소를 한 끼 식사로 과일이나 우유를 간식으로 챙기시면 여기 있는 식품 구성 자전거는 골고루 다 드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하시는 질문들 몇 가지 있어서 정리하고 마칠 텐데요. 첫 번째로 대장암 수술 후 육류 먹어도 되나요?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앞서 육류, 고기, 생선, 두부, 계란 중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꼭 챙기시도록 한 식품 중에 하나인데 스스로 회복 도와주는 식품입니다. 철분 공부를 위해서도 적당량 드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대신 이렇게 숯불구이나 직화구이처럼 불에 직접 가을리는 과정에서는 안전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보다는 가볍게 볶거나 삶아서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양은 너무 과하지 않게 일주일에 한 300내지 500g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암 환자인데 밀가루 음식 먹어도 되나요? 많이 물어보세요. 드셔도 될까요? 드셔도 될까요? 드셔도 됩니다. 밀가루 음식이라고 하면 이제 빵이나 면이 좀 해당이 되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밥이랑 생긴 건 다르지만 다 밥처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특히나 입맛 없을 때 이런 빵이나 국수떡 이런 것들을 간식으로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 식사 대용도 괜찮습니다. 대신 식사 대용으로 드실 때는 이렇게 빵만, 면만 드시기보다는 빵 안에 계란이라도 야채라도 같이 넣은 샌드위치 형태 아니면 쌀국수 형태가 조금 더 균형된 식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장암 수술 후 커피 마셔도 되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하루에 한두 잔 정도는 괜찮은데 수술 초기에는 혹시 변이 좀 많이 묽을 수 있습니다. 변이 많이 묽을 때는 카페인 성분도 위장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변 양상을 보시고 괜찮다 하시면 한두 잔 정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약, 발인물, 엑기스 먹어도 되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요거는 권장드리지 않는데 암 치료에 있어서 권장할 만한 민간요법, 건강보조식품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농축된 형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환자에 따라서 간이나 심장에 많이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혹시 드시고 싶다라고 한다면 꼭 주치 선생님과 한번 상의하시고 확인하시고 드시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혹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다면 남병원 2층 영양상담실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방문해 주셔도 좋겠고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